안녕하세요. 중개사 라라형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앞서 공인중개사 시험 썰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4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동차 합격했고요. 7월에는 일과 병행해서 공부를 한 날도 있고 못한 날도 있고 해서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제대로 전업으로 하게 된 거는 8월부터입니다. 8월부터 매일 평균 10시간씩 공부를 했고요. 제 나름대로 하루 목표 강의 개수가 있었는데 하루에 8강 듣기였습니다. 10월 이전에는 일요일은 쉬었었는데, 만약 그 주에 8강을 못 들은 날이 있다면 일요일날 그 못 들은 부분만 듣곤 했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애주일 인강으로 공부했고요. 몇 배속으로 들었는지 궁금해 하시던데, 저는 1.4배속으로 들었습니다. 1.5배속부터는 목소리가 변형이 돼서 집중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일단 저는 1차는 33회 때 한두 달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초는 스킵하고 기본 과정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과정과 핵심 과정만 들었습니다. 학계로는 자주 나오는 기출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틀들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정말 꼬아내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10월쯤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계산법을 외워도 금방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개론 계산 공식 그 컴퓨터 화면 캡처 해가지고 폴더에 따로 모아놨었어요. 정리해가지고 휴대폰 앨범에 넣어놓으면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순서가 중구난방으로 섞여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다가 정리를 해서 폴더명을 따로따로 해서 정리해 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계산 문제를 전부 가져가는 건 힘듭니다. 계산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쉬운 게 있는데 그런 건 꼭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정 안 되면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가성비가 안 좋아요. 노력을 했는데 그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난이도 쉬운 계산 문제는 확실히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해보고 정 안 되면 패스. 계산 공식 공부할 시간에 학계론 다른 부분들을 공부하는 게 더 가성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법도 학계론과 비슷하게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법이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법은 형평성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 혹시 정의의 여신상을 아시나요? 눈 가리고 저울 들고 있는 동상인데, 이렇게 생긴 동상인데 저는 항상 그걸 연상했어요. 개개인의 주관은 다 버리고 법의 형평성만 생각해서 풀다 보면 꽤나 잘 맞습니다. 이게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법의 형평성을 알게 되는 느낌이랄까요? 이 느낌을 알게 되면 처음 보는 문제도 정확하게 답을 찝어낼 수는 없더라도 얼추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되고 정답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민법은 매 년마다 나오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1차 과목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나왔던 시험 문제를 풀고 싶으시면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이전 기출시험 무료로 출력 가능합니다. 저는 10년치 24회부터 33회까지 기출시험지를 출력해다가 실제 시험처럼 풀었었는데요. 1차 과목은 개정사항이 많지 않아서 크게 이질감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는 기초부터 들었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초를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초를 꼭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기초는 말 그대로 그 과목의 큰 틀을 잡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으로 쳐보자면 숲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듯이 숲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저는 2차는 기초, 기본, 핵심까지 다 들었는데요. 기출응용 12시간 있는 거는 공법만 들은 건데, 공법이 양이 많아서 그런지 교수님이 진도를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법만 기출응용
반절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판엔 시간의 부족함을 느껴서 공법의 농지법, 세법의 종합소득세를 스킵했습니다. 자, 2차를 과목별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중개사법은 일단 암기가 중요합니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시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정확히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공법 점수 안 나오실 것 같은 분들은 중개사법이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문을 끝까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살면서 뭐뭐뭐 할 수 있다, 뭐뭐뭐 하여야 한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중개사법은 이걸로 정답, 오답이 갈립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장난을 친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과 같은 느낌으로 풀다 보면 이걸로 자꾸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지문을 끝까지 잘 보셔야 되고요. 중개사법은 제가 봤을 때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를 하다 보면 슬슬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민법에 민사특별법이 겹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분묘기지권, 실명법 등 민법에서 배우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문제는 완전 민법 문제인데 문제 앞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붙고 끝에 중개를 하였다, 이런 게 붙어서 중개사법 문제로 나와요. 민법 문제가. 한마디로 민법도 열심히 하다 보면 중개사법도 풀 수 있는 게 있으니 민법의 민사특별법을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 국토계획법이 12문제, 도시개발법이 6문제, 정비법이 6문제, 건축법이 7문제, 주택법이 7문제, 농지법이 2문제가 출제되는데요. 공법은 전부 다 공부하려면 공부할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 만한 파트가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주택법입니다. 이 세 파트를 다 합쳐보면은 총 25문제인데요. 꽈락을 면하려면 16문제 이상 맞춰야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에서 찍더라도 맞는 게 있을 거니까 3개 파트만 정확히 하셔도 꽈락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서 불안하다면 건축법까지. 농지법은 가성비가 안 좋고 정비법은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시법도 암기가 필요한데요. 제가 들었던 교수님은 두문자 암기법이라고 해서 머리 글자를 따는 암기법이 있었어요. 이것만 잘 외워도 반타작 이상은 했고요. 외우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확실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시법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강의만 잘 따라가도 꽤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시, 세법의 특징은 기출문제의 문항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자, 세법의 종합소득세 문제 같은 경우는요, 33회 때 2문제가 나와서 제가 들었던 교수님이 34회 때는 안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하셨는데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안 나올 줄 알고 스킵을 했거든요. 기출 이력을 보면은 2년에 한 번꼴로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2차 과목은 큐넷 공인중개사에서 기출시험지 출력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차는 개정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세법이 개정사항이 많고 공법, 중개사법도 개정사항이 많습니다. 중개사법은 제가 시험 본 작년 23년도에 개정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큐넷에 기출시험지를 풀다 보면 오히려 혼동이 올 수 있으니 각 회사에서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그거는 개정사항 다 반영해서 수정한 문제들입니다. 그걸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차 과목은 이해 과목, 2차 과목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차는 2과목이지만 2차는 시험사항 3과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공법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중개사법이나 공시세법에서 잘 맞는 게 있다면 그 과목을 위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공시세법은 중개사법에 비해 양이 많기 때문에 중개사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공부를 11월부터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 커리큘럼대로 그대로 바짝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공부를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초 과정이 해당 시험의 전년도 11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학개론 기준 11월부터 3월까지 일주일마다 4강씩 올라오는 거를 현재 시점에 맞추려고 쭉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과목만. 그렇게 맞추려다 보면은 한 과목에 너무 치중이 돼가지고 한 과목 들으면 그 전 과목 까먹고 한 과목 들으면 그 전 과목 까먹고의 반복일 겁니다. 저는 그것보단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차근차근 과목마다 하루치 영상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각자만의 스타일은 있겠지만 저는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거의 종강 직전이었고요. 저는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봤습니다. 만약 개정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영상 속 시점에서는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는 일단 그냥 들었어요. 그냥 들은 뒤에 틀이 잡히고 나서 유튜브에 개정사항 쳐보면은 정리해 놓은 게 뜨거든요. 그걸로 한 번에 보시고 다시 잡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효율성 있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기출응용과 백선, 동영 모의고사 다 못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중요한 게 정규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에듀윌 기준으로 기초, 기본, 핵심 이걸 정규 과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게 가고 있을 거예요. 이 정규 과정은 꼭 필수로 들어야 되고 나머지 기출응용이라든지 단원별 모의고사, 백선, 동영 모의고사는 시간이 날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규 과정을 곱씹어 들으면서 잘 다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다져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그게 정확히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획표를 꼭 만드세요. 시험이 많이 남았을 때부터 계획표를 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내가 들어야 할 남은 강의 개수와 시험 문제들을 계산해본 후 계획표를 짜는 게 좋습니다. 계획표를 짜도 그 계획에 맞추긴 쉽지 않은데 계획표가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과목이 많아서 풀어야 할 문제가 정말 많기 때문에 계획표를 꼭 짜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윈도우 바탕화면 달력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로 했는데 그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시험 일주일 전에는 문제만 풀었습니다. 문제만. 에듀윌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 교재, 다 풀면 기출 응용 교재 풀었고요. 물론 다 풀진 못했지만 1차 뽑았던 기출시험지와 에듀윌에서 하는 모의고사들 보고 그랬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강의만 조금 찾아봤었고요. 자, 오늘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시험 보기 전에 합격자분들의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이걸 찍게 됐네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은 꽈락 없이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 시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저같이 시간을 짧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져갈 건 가져가고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과 병행해서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일하고 집에 와서 공부하고 쉬는 시간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하면은 고통스럽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 자격증을 꼭 따고 싶은 분이라면 시험 한 2-3달 전에 일을 그만두고 공부에만 전념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공부를 하시면서도 쉴 땐 쉬면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마 처음이 정말 힘들 거예요.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고통스러울 텐데 근데 졸더라도 잠 깨고 다시 돌려서 듣고 집중해서 듣다 보면 기본과정증 가면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강의가 조금씩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교수님들과도 정이 들어서 교수님들 한마디 한마디가 재밌기도 해요. 그 과정까지 오기가 꽤 힘들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버티셔야 돼요. 무조건. 저는 암기해야 될 것들이나 계산법 같은 것들 벽에다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는데요. 사진에는 거의 1차 과목 건데 나중에는 2차 과목까지 책상부터 컴퓨터 본체, 방 문까지 다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붙인 것들은 사진을 안 찍어놨네요.
어찌됐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전환하지 않고 난이도를 올린다고 공표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35회 시험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서 꼭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중개사 라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